동구청 인문도시정책과의 이곤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구인문대학을 운영하는데요.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듣는 기회를 마련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주제는 인문적으로 생각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인문대학을 통해 행복한 인문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쓰레기라는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리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환경과 쓰레기 문제를 살펴보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적인 대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단체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고요. 환경운동연합은 지역 환경보전, 그리고 이런 말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의제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고요. 광주 전남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전국 그리고 또 세계 이런 또 현장 활동하고도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쓰레기 주제 관련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어느 곳에서 나의 이제 정보를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요즘에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을 넘어서서 새활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옷도 새롭게 만들고 그 폐자원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하는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활동에 같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홍보 좀 해달라.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극복하는 어떤 그런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알려달라 해가지고 메일이 와서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물론 이제 뭐 이미 워낙 뭐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 사례 소개가 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하고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네트워크 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나라와의 어떤 이제 사례 관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우리 동네 쓰레기 연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 그리고 현재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성까지도 감안한 접근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여기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너무 공연불에 붙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또 우리 동네 상황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보면 혁혁하고 또 아주 근본적이고 또 가장 또 우리가 실천으로서의 확실한 또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쓰레기 이해 그리고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 이 순서로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 또 30분 동안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은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좀 개선과 대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도 같이 배우고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이제 아주 구석기 시대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표현으로는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들을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쓸모없는 것들인 건데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지구가 한 46억 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류가 정착을 하면서 또 처음에는 수렵 채집하고 이동을 하다가 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전에 수렵 채집만 하다가 이제 농사도 짓기도 하고 가축도 사육도 하고 또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아니면 수렵 채집하고 난 다음에 조개 껍질이라거나 또 아니면은 벽지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유물에서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또 이런 추적을 또 하잖아요. 우리 인류가 어떤
역사의 흐름으로 살아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쓰레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보는 건데, 이제 쓰레기로 보자면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신석기 시대로 와서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가축 사료로 하는 것이 쓰레기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거는 쓰레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없겠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진 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물질적 풍요가 굉장히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쓰레기들이 이제 대량으로 발생이 되면서 이것을 우리 자연 어떤 순환 체계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이제 공해 문제라거나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이제 쓰레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토양 오염, 태우면 대기 오염,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해양 오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쓰레기를 우리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인문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평화롭고 그 다음에 서로 이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또 사람답게 어떤 삶의 쾌적성이나 또 삶의 질이라거나 또 어떤 문화의 어떤 그런 또 풍요로움을 같이 누리는 어떤 좀 이상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제 인문학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어떤 방법적에 있어서 인문학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이 좀 더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런 걸 좀 포괄해서 풍요로움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좀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만의 어떤 물질적 부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같이 해결해야지만이 그게 또 충족이 돼야지만이 궁극적으로 그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인류의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쓰레기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실은 이제 이전에는 그 이제 차치하고요.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법제 관리로 보면은 오물청소법 시대, 환경보전법 시대,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원순환법 시대까지 왔는데 오물청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런 이제 발생된 쓰레기를 청소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도시 중심으로 쓰레기나 분뇨를 처리하는 것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은 70년대 말에 오면서부터 환경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법제로 환경보전법을 또 제정을 하고 정부 직제에서 관련해서는 이제 환경처가 생기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환경보전법은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인 어떤 그런 법제 체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폐기물 관리법만 또 하더라도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그런데 이제 자원순환법 시대는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한 뿐만이 아니라 그 처리 이전에 이게 이제 다시 자원으로 다시 재사용 순환되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 어떤 그 공해나 또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이런 법제 체제도 강화를 되어 있고요. 이제 분법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분법화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예와 같이 어떤 생산자의 책임 그리고 또 이런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책임성 중심에 있어서 대책들 대안들을 더 구체화시키는 좀 그런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좀 앞서 얼른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좀 그러다가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진정 국면에 들 것도 같은데 유럽이나 일본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거 지금 우리 인류에 이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굉장한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이 좀 덜컥 나는 정도의 심각성이 좀 더 느껴지는 지금 요즘인데요. 실은 이제 이런 위생관념의 이제 등장은 과거에 실은 이제 위생관념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런 게 표현은 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게 딱히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전에도 이런 전염 질병들이 굉장히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를테면
그런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이제 이런 그 질병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차례 발생이 돼서 한 2,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고 이제 이런 이런 전염병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오염과 뭐 이제 좀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이제 어떤 인류의 어떤 생존까지도 위협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한 이런 심각한 질병들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에 좀 우리나라는 좀 어땠냐?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전염병이 돌고 또 사회 문제가 됐었던 사례들은 물론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해 경국대전은 조선시대의 통치 법전이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헌법 같은 지금의. 근데 그 조선시대에는 이런 이제 강력한 환경 어떤 윤리, 그러니까 환경 좀 이렇게 제도를 마련한 게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곤장 30대, 그리고 기회자 장 30, 그 다음에 똥을 버리면 곤장 60대, 가축을 방목해서 살림이나 이런 것을 어떤 그 훼손을 하게 되면 곤장 100대. 그래서 이제 물론 태형이라는 자체가 좀 인권적으로는 논란에 당연히 이제 그 징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오염 관리 그리고 또 이제 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퇴비로 쓰는 또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버려서 환경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자원으로 다시 되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법제로 마련을 해서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모세 율법에서도 곤장은 40대 이상을 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곤장 40대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그것도 이해가 되는 어떤 징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런 그 징벌 어떤 법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기지 않도록 이제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뭐 그린벨트, 뭐 개발 제한 구역과 같은 그래서 주요 이제 이런 산의 나무들은 또 함부로 벨 수 없도록 또 베서 산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베거나 또 이제 이렇게 했었을 허가 없이 뱄었을 때에는 또 강력한 아주 그런 또 체벌을 주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국외 추방까지도 하는. 그래서 아까 이제 위생관념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아무래도 이제 의학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큰 질병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정학적으로 환경윤리를 조선시대에는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 아까 과거 이야기를 했지만 좀 심각하게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된 게 유럽에서도 1972년, 70년대부터 이런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활발하게 또 이제 아주 진지하게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 못할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은 그간에 그 이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었는데 인구가 이제 또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인구 증가와 함께 그러면은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고 뭐 물 사용 뭐 여기 보면 이제 댐 건설 그다음에 물 사용 그다음에 뭐 교통이나 또 이런 통신 이제 이용 수가 아주 가파르게 그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근 100년 200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우리 사회 국제사회 포함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요.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또 이제 종합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또 이렇게 뭐 전기를 포함한 뭐 에너지를 쓰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이제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이 되는 거였고 이로 인해서 온도까지 근 100년 사이에 1도가 상승했는데 이 기온 우리가 체온으로 이런 보통 우리 온도로는 1도 2도 우리가 뭐 영하에서도 살기도 하고 영상에도 지내는데 그 1도 차이가 뭐 얼마나 있느냐라고 보지만 그 1도 차이가 엄청난 이런 이제 자연에 있어서는 굉장한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기 말까지
2도시 가능한 2도시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이 국제사에서 협약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체 그것을 이제 상호 이제 협약과 약속 이제 실천을 통해서 그걸 이제 지켜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약속이 됐었던 내용이었고요. 실은 2도시 상승도 문제가 있다. 이제 1.5도시 이내로 그 상승 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엄청나게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에너지 소비나 그 다음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 문제로 들어와서 보면 생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미국보다 9배 폐기물이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단위 면적 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좀 높은 나라이죠. 우리 남한만 보면. 그래서 실은 이제 조금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최종 처분장으로는 매립장이 필요한데, 동구도 2000년도에 매립장 만들 2009년도에 이게 이제 다 이렇게 포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수명이 끝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치구 안에 매립장을 또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 광역위생 매립장으로 양과동에 있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더 이상 이제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찌든 여기에서 순환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플라스틱 문제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또 부각되는 폐기물이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인데요. 플라스틱 폐기물이 물론 재활용이 되는 재질과 또 품목들이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거의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발생량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한국이 보면 뭐 프랑스에 비하면 뭐 2배가 넘고요. 1인당 2015년 통계입니다. 미국보다 높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또 참고로 보면 2009년부터 일회용 컵이 좀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일회용 비닐봉투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랬냐면 2008년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규제를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규모 예산, 지금도 물론 그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나눠주면 안 되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커피 자판기로 후식으로 막 나왔었잖아요. 일회용 종이컵으로. 그런데 일회용은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손님이 사서 마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식당 주인이 서비스로 무상으로 줘서는 안 된다. 주려면은 다회용 용기에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규제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런 패스트푸드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또 있는 커피점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제를 실시를 해서 만약에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더라도 보증금에 그 커피값에 100원을 붙여서 다시 대가져오면 100원을 환불해 주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컵이 사용이 급증을 했고요. 그런 제도 하나가 뭐 이거 하나 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인식이 같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도 좀 더 이제 더 허술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투도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50원을 깎아주기도 했었고, 또 일회용도 유상으로 판매를 했었죠. 그런 것이 이제 또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일회용 비닐봉투도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 발생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또 조사를 해봤더니,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조사를 해봤더니 2009년 이게 점차 이제 증가가 확 많이 됐던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